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말 거대한 지정학적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누구도 이 거대한 판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오늘 저희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진실, 이 시대적 대변혁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 멀리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택배 상자를 규제하는 문제,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사건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전쟁, 그러니까 세계 패권을 둘러싼 단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낼 거대한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북극의 빙벽이 무너지는 그 거대한 자연 현상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강대국들의 전략,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서 벌어지는 이커머스 전쟁까지 이 모든 점들을 하나씩 연결해서 거대한 설계도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분석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 뉴스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시죠. 먼저 이 전쟁의 서막과 함께 어떻게 북쪽의 문이 열리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이 변화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거대한 설계도인 U자형 물류 요새를 깊게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왜 이 모든 전략의 끝이 바로 우리 한반도를 향할 수밖에 없는지 그 지정학적 필연성을 파헤칠 거고요. 이게 또 어떻게 쿠팡과 알리, 테무의 전쟁, 즉 디지털 혈관 쟁탈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인 자율경제 시대까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북쪽의 문이 열렸습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말이죠. 미국한테 북극은 두꺼운 얼음으로 완벽하게 막혀 있었어요. 그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아주 안전한 뒷마당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기후변화가 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인류의 천연 성벽이나 다름없던 그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북극은 미국의 심장부를 곧바로 겨누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현관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얼음 좀 녹은 바다가 뭐 그리 대수냐고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40%! 북극 항로는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길보다 무려 40%나 운항 시간을 줄여줍니다. 이게 그냥 좀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해상 운송의 모든 비용 구조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그야말로 글로벌 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비용혁명 그 자체인 거죠. 이 화면을 보시면 그 혁명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를 타면 2만 킬로미터가 훌쩍 넘거든요. 그런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이게 1만 3천 킬로미터로 확 줄어들어요. 항해 기간이 열흘에서 보름 가까이 그냥 단축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2026년 갈수록 탄소 규제가 심해지는 시대에 탄소 배출량을 30%나 줄일 수 있다? 이건 뭐 전 세계 해운사들 입장에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길이 열리자마자 이곳은 거대한 지정학적 전쟁터가 된 겁니다. 러시아는 이 길을 자기네 영해, 거의 뭐 내해처럼 만들어서 지나가는 배들한테 통행쇠도 걷고 자기네 쇄빙선 쓰라고 강제하면서 규칙을 따르게 만들고 싶어 해요. 중국 입장에서는요, 말라카 해협처럼 미국이 꽉 쥐고 있는 남쪽 바닷길을 완벽하게 피해서 갈 수 있는 폴라 실크로드라는 전략적인 탈출구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 열린 문으로 잠수함이나 미사일이 아무런 방해 없이 자기네 심장부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천연의 성벽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미국의 반격은 뭘까요? 바로 여기에 그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23일에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 NDS라고 하죠. 이 문서는 그냥 군사보고서가 아니에요. 이건 중국의 그 폴러 실크로드라는 꿈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다가올 시대의 새로운 물류 질서를 짜기 위한 U자형 물류 요새 공식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새로운 전략의 핵심 개념이 바로 거부에 의한 억제라는 건데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중국이랑 전면전을 벌여서 이기겠다. 이게 아니에요. 애초에 중국이 북극 항로를 믿을 만한 전략적 탈출구로 써먹으려는 그 생각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전략인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그 길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를 천문학적으로 올려버리고 보안 위험을 계속 부각시키고 환경 기준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만들어서 비용과 위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이는 겁니다. 결국 중국한테는 그 길이 그림의 떡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 U자형 요새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미국은 남쪽에 있는 전통적인 관문,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막 열린 북쪽의 고속도로, 즉 북극항로의 새로운 표준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 두 곳을 모두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집게발로 전 세계 물류의 동맥을 양쪽에서 꽉 쥐고요. 자기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중요한 전략 물자도 흐를 수 없게 만들겠다, 이런 엄청난 야심인 거죠. 그리고 그 북쪽 관문의 절대적인 열쇠, 그게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미국은 지금 그린란드를 북극의 지브롤터로 만들고 있어요. 군사적으로는 골든돔이라는 최첨단 미사일 방어망이랑 우주군 기지를 세워서 녹아버린 얼음벽을 기술적인 감시벽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를 여기서 확보해서 공급망을 새로 짜고, 해양에서는 러시아가 통제하는 북극항로의 대안으로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북서항로까지 개발하는 그야말로 다층적인 요새화 작업이 2026 바로 지금 저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를 아주 극적으로 옮겨볼게요. 북극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게임의 최종 승부처는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입니다. 왜 이 새로운 글로벌 질서 속에서 모든 길은 결국 한반도로 통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인구 지정학 때문이에요.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차가운 북극 항로를 쭉 빠져나와서 아시아의 거대한 인구 밀집 지역,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과 만나는 첫 번째 초대형 관문, 그게 바로 부산항입니다. 이곳은 북극에서 내려온 모든 물자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로 쫙 흩어지는 거대한 물류 믹서기이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밸브의 위치에 정확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핵심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중국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식량, 이런 모든 전략 물자가 중국 본토에 닿기 전에 자기들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동맹국, 바로 한국을 반드시 거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반도가 그 물류 허브가 되는 순간 미국은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에 달린 수도꼭지를 손에 쥐게 되는 거거든요. 중국이 아무리 북극으로 새로운 길을 뚫어봤자 그 길의 끝이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수도꼭지에 연결된다면 아무런 전략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드디어 이 거대한 지정학적 설계도가 여러분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쿠팡과 알리, 테무의 이커머스 전쟁. 이거 그냥 쇼핑몰들 가격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한반도라는 수도꼭지의 내부 배관망, 즉 국가의 모세 혈관과도 같은 디지털 혈관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대리전입니다. 이 화면이 전쟁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은요, 그냥 미국 자본이 들어간 회사가 아닙니다. 한국 전역의 창고부터 여러분 집 앞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1마일, 라스트마일 물류망과 그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손에 쥔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핵심 안보 자산인 겁니다. 반면에 테무와 알리는요, 저가 상품 파는 플랫폼인 척하면서 한국의 내부 보급망을 장악하고 그 데이터를 빼내서 미국의 거대한 북극 전략이 완성되기도 전에 내부의 혈관을 먼저 마비시키려는 중공의 트로이 목마나 다름없는 거죠. 바로 이게 워싱턴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에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현지 미국 정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들 눈에 쿠팡에 대한 규제는 단순한 공정위의 조치가 아닌 겁니다. 미국의 태평양 병참선의 핵심 허브가 될 한국의 내부 혈관을 중국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로 비춰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입니다. 이 모든 전쟁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미국과 중국이 저 먼 북극에서부터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까지 이렇게나 치열하게 싸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 뭘까요?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 최종 목표는 바로 A2A,
즉 에이전트 대 에이전트 경제의 지배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0.001초, 그러니까 밀리초 단위로 최적의 항로를 계산하고 가장 싼 에너지를 사고 블록체인 위에서 결제까지 다 해버리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 스마트 냉장고가 우유가 떨어진 걸 알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가장 효율적인 배송 경로를 가진 물류드론 에이전트랑 통신해서 주문과 결제를 끝내버리는 거죠. 이 거대한 기계들의 경제를 움직이는 운영체제, 그 OS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21세기 지구의 주인이 결정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 미래의 자율경제를 지배하려면 이 세 가지 기둥을 모두 장악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기계들이 소통하는 언어, 즉 표준입니다. 미국이 북극 항로의 보험, 보안, 환경 규칙을 선점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둘째는 기계들이 다니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물리적, 디지털 물류망입니다. 한반도를 허브로 삼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마지막은 기계들이 사용하는 지갑, 즉 결제 시스템과 신원 확인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바로 이 세 기둥을 모두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포석을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분리, The Great Decoupling 전략의 최종 모습입니다. 북극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물리적인 철도 위에 미국이 만든 디지털 운영체제를 깔아서 중국을 다가올 A2A 자율경제 생태계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고 고립시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전쟁의 본질인 겁니다. 자,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북극의 얼음이 녹는 소리가 어떻게 당신의 택배 상자로 이어지는지, 이제 그 거대한 연결고리가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이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결정할 이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지금 당신의 택배 상자를 쥐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의 손일까요? 그 답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